설교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화하는 가정이 행복하다. 한 번 더요. 대화하는 가정이 행복하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고향이 충청도인 분이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볼 수 있어요? 있어요? 네. 어유 많이 계시네. 내리세요. 이 충청도 분들이 뭐 사투리를 심하지는 않지만은 그 충청도 사투리를 들어보면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굉장히 말이 느리다는 거. 또 하나는 말을 짧게 줄여서 하는 말이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게 무슨 말, 전 뭐 충청도 사람 아니니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가슈? 무슨 말이에요? 가슈? 갔어요? 이 말이에요. 갔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대슈 뭐예요? 됐어요, 괜찮아요, 이런 말이래요. 그러니까 이 충청도 말은 아주 그 말을 줄여서 한다는 점에서 참 편리한 점도 있다 생각해요. 충청도에 한 시골 마을에 이발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발소에 웬일인지 미국 남자 한 사람이 이발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충청도 이발소 주인 아저씨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와슈?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아니 왜 영어를 시골 사람이 영어를 잘하네? What's you? 이렇게 물론 이게 어법도 안 맞고 순서도 안 맞지만 영어로 What's you? 뭘 보세요?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이발소에 여러분 남자분들 아시지만 이발소 딱 들어가면은 의자 앞에 뭐가 이렇게 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큰 거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또 영어로 길게 하면 이 아저씨가 못 알아들 것 같아서 미러 이랬단 말이에요. 미러가 뭐예요? 거울이잖아요. 그리고 의자에 앉았더니요. 웬일입니까 이게? 이 주인 아저씨가 바리깡으로 머리를 다 밀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들은 집에 가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인은 거울이라고 말한 건데, 미러, 거울이라고 말한 건데 이 주인 아저씨는 바리깡으로 밀으라는 줄 알고 머리를 빡빡 밀어버린 거예요. 누가 뭐 웃자고 한 얘기겠죠. 뭐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겠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말이 통하지 않으면 참 오해가 생기는구나. 그리고 참 어려운 일이 생기는구나 하는 거예요. 오늘 온 가족 예배를 맞이해서 가정에 말이 통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오해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죠. 오늘 김재홍 집사님 가정이 성경을 잘 아이들과 함께 읽어주셨는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생겼고 해가 있으라 하니까 해가 생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말에 파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빛과 어두움, 그 다음에 낮과 밤, 그 다음에 하늘과 땅, 육지와 바다, 이 명칭을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바다라고 하라, 땅으로 하라. 물론 한국말로 한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명이 되고 또 바다 명칭이 되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셨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로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손으로 흙으로 빚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런 표현이 없는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 만들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예요. 따라서 우리 사람은 다른 피조물이 갖지 못한 중요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게 무슨 능력이냐면은 말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람 말고 말하는 피조물이 있나요? 없어요. 물론 새가 노래한다, 우리 사람이 하는 말이고요. 자기들끼리 어떤 언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말하는 능력은 사람만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이라는 것은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 그건 능력입니다. 말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말을 통해 일을 하죠. 그렇죠? 말을 통해 대화를 하죠. 대화를 통해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도 있어요. 말하는 대로 된다. 그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 상처받았다는 말을 많이 해요.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어디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는가? 학교일까요? 직장일까요? 아니면 교회일까요? 놀랍게도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를 가장 자주, 가장 크게 받는 곳은 가정입니다. 가정. 아니, 가정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왜 가족에게 상처를 가장 크게 받을까요? 가까워서 그래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무슨 말을 해도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나 나와 가까운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은 나와 다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에게 상처를 받아요. 다른 사람은 상처 나한테 준 사람 안 보면 됩니다. 그러나 가족은 안 볼 수도 없습니다. 늘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 행복하지 않으면 인생 자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이 행복하려고 그러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뭐냐? 대화가 필요하다. 옛날에 그 무슨 개그 프로에 대화가 필요해 뭐 그런 프로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대화가 필요해요. 네. 그래서 부부 간에 대화가 없고 부모 자식 간에 대화가 없고 형제들 간에 대화가 없고 이러면 그 가정은 굉장히 싸늘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대화를 많이 한다고 저절로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바른 방법으로 대화하지 않고 어떤 병적인 대화를 많이 나누면 대화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관계가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온가족 예배를 맞이해서 도대체 어떤 대화가 가정을 병들게 하는가, 어떤 식으로 말하기에 가정이 자꾸 상처를 받고 가족이 상처를 받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정은 저런 게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걸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는 따라합시다. 벙어리형 대화. 이게 뭐냐 하면 가족 간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하지 않는 대화법이에요. 의외로 그런 가정이 많습니다. 근데 어떤 가정이 그럴까요? 무슨 말을 해도 받아주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하면 윽박질러요. 무슨 말을 하면 잔소리만 잔뜩 들어요. 대화 안 하죠. 누가 대화하겠어요? 무슨 말을 해도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무슨 말을 해도 받아주는 분위기, 그런 가정이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옛날에 오래된 가요 중에 61년에 발표된 대중가요 중에 노란 샤스 입은 말 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나는 좋아,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노란 샤스 입은, 그거 알죠? 어르신들. 노란 샤스 입은 그 사람이 어쩐지 마음에 좋아, 마음에 들어, 이런 찬송이 아니라 그런 노래예요. 근데 제가 질문이 생겼어요. 결혼해도 그럴까? 결혼하고 나서도 말 없는 그 사나이가 좋을까? 아내가. 이 달라요. 연애와 결혼은 달라요.
또 우리 옛말에 아주 고약한 말이 있었습니다. 여자들을 시집가고 뭐 3년 하라 그랬어요.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그러니까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이래야 가정이 평안하다. 이건 참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이야기죠. 얼마나 시집살이가 셌으면 귀머거리로 3년, 벙어리로 3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많은 여인들이 냉가슴을 앓고 한많은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속에 불만이 있고 자기 속에 어떤 상처가 있는데도 그거를 표현하지 않고 가슴에 꽁꽁 묻어두고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하는 그런 부부, 그런 부모 자식, 나중에는요 그게 쌓여서 별것 아닌 일로 폭발하고 마는 거죠. 네. 자기 생각이 무엇인지 말을 하지 않으면서 배우자가 스스로 알아주기를 바라고 부모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자식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꼭 말해야 하는가? 그 눈치로 그걸 못 알아보냐? 생각해보면 모르냐?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왜 그걸 모르냐?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배우자의 마음을 아냐고, 부모 마음을 아냐고, 자녀 마음을 아냐고. 몰라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부부요 30년 40년 평생 살아도요 죽을 때까지 모릅니다. 서로의 마음을. 우리 옛 속담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날아도 한 길 사람 마음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하면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표현을 안 해서 그렇다. 표현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걸림돌 대화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중 대화형 대화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자기 생각 본심을 숨기고 다른 말로 해요. 본심은 이쪽인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물론 사람들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은 연구한 사람들의 통계 결과를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중 대화를 남자가 많이 할까요? 여자가 많이 할까요? 예? 대답을 안 하셔요. 이중 대화를 남자가 많이 할까요? 여자가 많이 할까요? 주로 여자가 많이 한대요. 연구해 보니까. 어느 부부가 결혼 1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남편, 여보,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태국 여행 갈까? 아내, 여행은 무슨 여행이야?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남편, 그럼 제주도라도 갈까? 아내, 제주도는 무슨 제주도? 남편, 그래? 그럼 어디가 좋을지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 이제 이러고 대화가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결혼기념일이 다가왔습니다. 아내 시무룩하고 말이 없어요. 남편, 여보, 우리 외식이라도 합시다. 아내, 언제는 태국 여행 가자더니. 남편, 싫다면서. 아내, 내가 언제 싫다고 했어?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랬지. 남편, 나 원참. 이게 대화예요. 여러분 누가 더 잘못이 크다고 생각하세요? 대답을 안 하기로 작정하셨나? 일부 예배 때는 제가 대답을 잘하던데 지금 부부 눈치 보는 것 같은데요. 얘기해 보세요. 누가 더 잘못한 것 같아요? 아내가 잘못이 더 크지요. 왜 가고 싶으면 가고 싶다 그러지 뭐 돈이 어떻고 그러냐고. 그런데 남편의 잘못도 있어요. 남편의 잘못은 뭐지요? 예? 그거 왜 아내 말을 고지고대로 듣냐고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저도 남자지만 남자는 좀 단순해요. 모든 여자가 다 뭐 이중 대화하지는 않아요. 근데 하여튼 대체적으로 그렇다. 성향이, 남자 성향이
그래서 남편은 아내가 말할 때 본심이 뭔지를 좀 계산할 필요가 있다. 미분, 적분을 공부를 잘 하셔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이렇게 본심과 다른 언어를 많이 쓰는 이중대화형은 어떤 결과가 있느냐? 늘 긴장과 갈등 관계를 만듭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본심을 말을 못하니까 항상 이 욕구불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이게 뭔 소리인지 도대체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할 때 말을 비비꼬아서 하지 말고 똑바로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동문서답형 대화입니다. 다 아시죠? 동문서답이 뭔지? 이런 일은 왜 벌어질까요? 대화에 집중하지 않고 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대화 방식인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무시당한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표시예요. 그래야 말을 들어요. 누가 말을 하는데 드림짝만짝 한다는 것은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우리 얼굴의 구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귀를 2개를 만들고 입을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듣는 것을 말하는 것에 2배로 하라. 많이 들어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대화를 하다 보면요, 가만히 여러분 대화를 해보세요. 오늘 이 얘기를 듣고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끊고 내가 들어가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말을 막 끊고 추월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람은 말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듣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나 TV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듣습니다. 그런데 가족과 대화하는 일에는 무관심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타락을 가져온 하와의 불순종은 남편 아담의 말을 듣지 않은 데서 시작이 된 겁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이 말을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도 안 들은 거죠. 보험회사에서 보험왕들, 판매 실적이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조사해 보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다. 고객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판매 실적이 높더라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이 경청이라는 거, 잘 듣는다는 것은 누군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대화의 길에 양탄자를 까는 것이다. 그리고 관계를 트는 지름길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유명한 자녀 교육에 있습니다. 유대인 자녀 교육의 기본이 뭐냐 하면은 쉐마 교육입니다. 쉐마. 근데 쉐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듣는다는 뜻이에요. 신앙 교육의 기본이 듣는 것인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의 기본도 뭐냐? 듣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부터 남의 말을 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스쿼시형 대화입니다. 스쿼시가 뭔지는 알죠? 스쿼시 하는 거, 공 받아 치는 거 있잖아요. 상대방 하는 말이 불편하게 들릴 때 스쿼시 공처럼 더 강하게 받아치고 나오는 대화법을 말합니다. 평소에 자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엄마가 있었어요. 자기 엄마에게 불만이 많은, 자기 자녀에게 불만이 많은 엄마가 이제 하루는 이 학교에 이 아들이 아마 중학생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중학생 아들이 이제 학교 갔다가 저녁에 이제 왔어요. 대화를 들어보세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들이 얘기합니다. 엄마 배고파요? 저녁 밥 다 됐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엄마가 그때 아직 저녁 준비 안 됐거든요. 엄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 점심 안 먹었어? 아들이 대답합니다. 내가 언제 점심 안 먹었다 그랬어요? 저녁 달라고 했지. 이 엄마와 아빠의 짧은 대화 속에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대화의 날이 서 있다는 거예요. 이런 대화는 사실 굉장히 공격적이고 제압하는 대화입니다. 이 대화가 정상적인 대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마, 나 배가 고파요. 저녁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직 준비가 덜 됐다. 조금만 기다려라. 아, 그래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완전히 공격적인 대화를 한 것입니다. 이런 이 공격적인 대화, 제압하는 대화를 하게 되면 굉장히 거기에서 관계가 깨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자기 생각 집착형 대화입니다. 이것은 자기 말만 자기 말이라고 하는 대화를 말해요. 여러분, 불과 20년 전, 지금 한 80대 이상 되신 어르신이 살던 시대에는 아버지 말이 법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지금 80대, 90대 이분들은 가정에서 아버지가 뭐라고 딱 한마디 하면은 그냥 뭐 엄마나 애들은 군말할 수가 없는 그런 가장 아주 아버지의 권한이 셌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엄마, 그 다음에 자녀들이 가장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새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 다 어디 갔지? 흩어져 버렸네. 아까 일부 예배 때 유초등부 아이들, 초등학생들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집에서 엄마가 센 것 같아? 아빠가 센 것 같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요, 엄마요! 딱 그러더라고요. 엄마의 권한, 여자의 권한이 완전히 남자를 추월한 그런 세상이에요. 남자의 잘못이 많죠. 과거에 너무 눌러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존재감, 아빠의 존재감, 아내의 남편의 존재감이 지금 굉장히 많이 사라진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정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자기 주장만 옳다고 계속 그렇게 하면은 가정이 힘들어집니다. 우리 옛말이 있잖아요.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고, 부엌에 가면 누구 말이 맞다 그래요? 며느리 말이 맞고. 자기 입장에 따라서 말을 들어 하니까 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이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도 맞는 것. 그러니까 입장이 달라서 그래요. 대화라는 게 뭐냐 하면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자기 생각을 좁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좁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이제 나이가 든 부모님들, 자녀들과 대화하려고 그러면요, 맨날 옛날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라떼는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라떼는 이랬다. 요새 애들은 그때가 아니거든요. 그럼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게 맨날 옛날 얘기. 옛날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왜 그러냐. 저도요, 우리 아들, 딸 여기 다 있지만은 요새 아이들 이렇게 대화하고 이러고 보면은 이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는 그걸 많이 접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이 많이 생겨요. 또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부모님이 무슨 말을 할 때 꼰대 같은 말을 해도 우리 부모님이 그런 시대를 사셨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 그래야 이게 대화가 되지. 끝까지 부모는 부모 말만 하고 자식은 자식 말만 하고 이러면은 계속 이건 대화는 안 되는 것이다. 대화가 뭐냐?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잔소리형 대화입니다. 가족들에게 끊임없이 잔소리를 쏟아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엄마가 됐든지 아빠가 됐든지 그러면 굉장히 자녀들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말이죠, 잔소리 듣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모범을 보고 또 이렇게 또 감동을 주고 이런 걸 통해서 변화가 되는데, 그래서 이 잔소리라는 건 저도 잔소리를 하거든요. 자녀들에게 하고. 근데 이 잔소리는 하는 사람도 스트레스 받고 받는 사람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잔소리를 자기가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좀 줄일 필요가 있고, 잔소리를 많이 들어서 좀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접점이 생겨요. 그게 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비판형 대화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습니다. 이 이중 대화형을 여자들이 주로 많이 한다고 했다면 비판형 대화는 남자들이 주로 하는 대화 방식입니다. 여러분, 국가나 사회에는 비판이 필요합니다. 뭐 잘못했다고 막 하는 거 필요하죠. 그러나 가정에서는 꼭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아요. 가정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막 그렇게 하는 말이 오가는 가정 전쟁터입니다. 지옥되고 맙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여러분 집 밖에서도 지금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집 밖에서도 잘했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잘못했다는 사람이 많지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런데 집에까지 와가지고 다도 잘못했다고 막 이러면은 이게 긴장이 풀어지지가 않고 발을 편히 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좀 생각을 해봐요. 우리 가정은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런 말이 많은 가정인지 격려해주고 칭찬하는 말이 많은 가정인지. 대학교 다니는 대학생, 남자 학생이 있었는데 대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나는 사업에 이게 체질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내가 앞으로 사업을 배우기 위해서 휴학을 하고 취업을 좀 하겠다라고 말했어요. 자, 이런 말을 딱 했을 때 우리 부모님들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말을 할 건지, 그 자녀에게. 또 이거는 남편이 잘 다니던 직장을 갑자기 그만두고 사업을 뭘 해보겠다고 할 때 아내의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부모가 그 대학생 자녀의 말을 듣고 보인 반응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몇 가지 말은 다 잘못된 말입니다. 그걸 알고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대학생 자녀가 그랬죠. 엄마, 아빠, 저는 아무래도 대학교를 다녀보니까 공부보다는 나는 사업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휴학하고 취업을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그랬어요. 이런 대답이면 그거 안 돼. 일단 학교는 졸업해. 이게 어떤 언어냐? 지시와 강요 언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학교 그만두고 취직하려면 우리 집에서 나가. 이거는 경고와 위협. 아까 유초등부 아이는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뭐 할머니 집에 가면 되지 뭐 그러더라고요. 아주 그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강요와 협박. 그 다음에 사업도 좋지만 머리에 든 게 있어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훈계와 무시 언어. 그 다음 대학 졸업을 하고 사업을 해야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어. 이건 설득 언어죠. 그 다음에 너는 생각하는 것마다 왜 그렇게 애 같으냐. 비난과 정죄. 너는 머리가 좋잖아. 그러니 공부해야지. 부정적 칭찬. 그 다음에 지금 하는 말이 가장 나쁜 말입니다. 네가 사업할 수 있으면 강아지도 사업하겠다. 이건 비웃음 언어입니다. 또 친구가 사업한다니까 바람이 들어서 그러지? 분석 언어. 다음 학기 때 영어 연수 한번 가보는 게 어때? 현실 회피. 네 친구 아무에게는 착실히 공부하는데 넌 왜 그래? 비교 언어. 자,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개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대화 중에 맞는 대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떤 대화가 맞을까요? 저는 저의 자녀가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저도 당황할 것 같아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안 하겠다고, 취업하겠다고 하면. 그럴 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또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조금 아까 했더니 걸림돌 언어를 만약에 사용하면 자녀나 남편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러면 거부감을 갖습니다. 대화를 해봐야 이게 안 되는구나. 그리고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자기 계획을 말하지 않습니다. 가끔 제가 우리 교우들 중에 보면은 목사 여자분들이 목사님 우리 남편은 일을 팍 저질러요. 의논도 없이. 일을 저질러 놓고 그냥 뒤수으면 내가 다 해요. 그런 여성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 남자의 잘못이 크지만 저는 그분이 처음부터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처음에 뭔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부인이 아예 안 받아주니까 아예 안 받아주는데 뭘 대화를 하겠어요. 그냥 일을 저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관계는 상대적이에요. 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너무 화가 나고 말이죠. 황당한 생각이 들고 이해가 안 되는 말을 딱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일단 끝까지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를 끝까지 들어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들 또는 이 부부간에 이런 대화가 나오면 말을 막 끊어버립니다. 그만하라고. 뭐 들어봐야 뻔한 거라고. 이러면 다시는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두 번째,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고 물어봐야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그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우리 함께 고민을 해보자. 시간을 두고 결혼하자. 요 세 가지가 답이에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다 보면은 이게 안 되는 거죠. 많은 부모님들이, 많은 부부들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이야기를 듣거나 화가 나는 말을 들으면 자기가 막 해결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해결사하고 판사 노릇하면은요, 대화가 안 됩니다. 일단 들어라 하는 거. 마지막으로 8번째는 자학형 대화입니다. 자학형. 이건 뭐냐면은 모든 잘못을 자기가 뒤집어 쓰는 대화법을 말합니다. 근데 이런 자학형 대화는 주로 누가 많이 하느냐? 부부싸움이 나는 걸 못 견디하는 사람이.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싸우잖아요. 근데 어떤 가정은 보면은 남편 또는 아내가 부부싸움 하는 자체를 너무 힘들어해요. 싸움하면 물론 안 좋으니까. 근데 그걸 너무 못 견뎌해요. 그런 사람이 자학형 대화를 합니다. 또 부모 자식 간에 어떻게 싸움이 없을 수 있겠어요? 갈등이 어떻게 없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것을 아주 못 견뎌야 하는 부모가 됐든지 자식이 되면은 이런 자학형 대화를 합니다. 뭐라고 돼요? 화가 나고 막 이 불만이 있으면서 겉으로는 뭐라고 안 그런 척 하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틀렸다고. 이게 자학형 대화입니다. 이런 위장된 평화는 오래 못 갑니다. 결국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속에 분노가 쌓이고 이게 나중에는 쌓이다 보면 폭발을 해가지고 풍지박산 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주례해주는 이제 부부들, 요새 뭐 주례를 잘 안 하는 추세인데요. 제가 주례해주는 젊은 예비 부부들에게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부부싸움 초기에 많이 하라고 합니다. 어떤 가정은 우리 부부싸움 안 한대요. 물론 나이 들어서 결혼생활 오래 하고 안 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젊은 부부가 부부싸움 안 한다는 거는 그건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천사들이 모여서 살거나 둘 다 천사이거나 아니면 한쪽이 한쪽을 눌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은 없을 수 없습니다. 작은 싸움을 여러 번 하면 나중에 큰 싸움이 없어져요. 그런데 작은 싸움이 싫어서 그걸 안 하잖아요. 회피하잖아요. 나중에 큰 싸움이 되는 거예요. 수습이 안 되는 싸움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주례하는 예비 부부들에게 부부싸움 하는 방법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 부부 간에 싸움이 있는 것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거든요. 또 부모 자식 간의 갈등도 안 생길 수 없어요. 그걸 인정을 하고 그럴 때 그걸 자꾸 피하지 마시고요.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걸림돌 대화 8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부부가 대화가 잘 되지 않는 걸림돌 대화 8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몇 가지가 여러분 가정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몇 가지가 해당됩니다. 저한테 몇 가지가 해당돼요. 하나도 이 걸림돌 대화를 하지 않는 가정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이거를 배웠으니까 여러분 걸림돌 대화를 사용하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디딤돌 대화. 디딤돌 대화라는 건 뭐냐면 걸림돌은 막는 거잖아요. 디딤돌은 디디고 올라가는 행복으로 가는 디딤돌 대화를 사용을 하셔서 여러분 가정이 다 행복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